자, 우리가 지금 이거 말고 수정 기능을 하는 거였죠. 아티클 모디파이라고 하는 명령어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게시물이 없을 때,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수정하고 싶은 글 번호까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구랑 비슷해요? 얘네들이랑 비슷한 거죠. 저는 또 뭐 이거나 이거 아무거나 하나 가져다가 할 건데, 저는 디테일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거고요. 얘를 모디파이로 바꿔줄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필요한 거는 그냥 살려둘 거고요. 불필요한 거는 지워버릴 거예요. 이거 필요하죠? 네, 필요하고요. 얘는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럼 순회해서 일치하는 거, 일치할 때 객체 넣어주는 것까지 일단 필요하고요. 얘는요? 필요하죠? 우리가 게시글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이면 수정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멘트까지 그대로 갖다 쓸 겁니다. 그리고 얘는요? 이제 필요 없죠? 이건 지워버릴 거고. 자, 그러면 명령어에서 글번호 잘라주는 거, 그리고 그 게시물 존재 하나 안 하나 체크하는 거가 여기까지 다 그대로 살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추가해야 될 건 뭐예요? 이거는 이미 된 거니까 게시물이 있을 때 우리가 입력을 받게끔 해줘야 되죠. 근데 이것도 어디서 많이 해봤네요. 이건 어디 있죠? 그렇죠? 라이트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제목과 내용 입력받는 거 가져와서 얘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뭐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밑에 있는 게 맞겠죠? 그래야 게시물 없을 때 걸러지고 컨티뉴 만나고 여기까지 뚫고 내려오면 일치하는 게 있었다라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그쵸?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여기만 좀 바꿔줄까요? 수정할 제목 이 정도만 해주도록 하고, 그러면은 게시물 존재할 때 모디파이에다가 글 번호 입력하고 내려왔어요. 명령어 타서 내려오면 글 번호 쪽에서 아이디에 저장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있나 없나 체크해 줄 거고, 그리고 이거 뚫고 나오면 있는 경우니까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끝난 건가요? 아직 할 게 남았죠? 수정을 했어요. 다시 입력받은 애를 타이틀과 바디에 다시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디다 저장해 줘야 돼요? 그쵸? 객체의 값을 바꿔줘야 되죠. 지금 현재 여기서 일치하는 걸 찾아서 found article에 그 일치하는 객체를 넣었으니까 지금 원래 게시글 데이터는 어디 들어있어요? 이 코드 안에서? found article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found article에 들어있는 애인데 그 중에 타이틀과 바디를 지금 새로 입력받은 애로 갈아 끼워야 돼요. 그럼 우리 뭐 해주면 돼요? found article에 타이틀을 내가 지금 새로 입력받은 타이틀로 바꾸겠다. 그쵸? 그럼 내용도 마찬가지고 바꿔주기만 하면 얘는 이걸로 저장이 될 거니까, 값이 덮어 씌워지기 당할 거니까. 그쵸?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하나 보여주면 좋겠네요. 이런 거. 얘는 글 번호 id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found article.id를 하나, 그냥 id를 하나, 결국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명령어에서 잘라온 id로 일치할 때만 여기까지 내려올 거니까. 그쵸? 어차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일단 게시글을 써야 되니까.
두 개 잘 입력이 됐고요. 모디파이를 예를 들어 지금 3번을 하겠다. 이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나오고 있고요. 2번을 하겠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네, 제목 입력받을 수 있는 입력 칸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숫자로 바꿔보고 내용 입력 받고 또 ln을 빼먹었네. 자, 이건 이따가 다시 키도록 하고, 그럼 수정이 잘 됐나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디테일로 2번 글 들어가 봤을 때 제목과 내용이 잘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얘가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수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디테일을 까봤을 때 실제로 바뀐 값이 잘 나오죠. 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말로 잘 안 나오는 걸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found article 얘가 갖고 있는 게 결국 얘였잖아요. 얘는 articles 안에 들어있던 저장되어 있는 게시글 중에 id가 입력한 명령어랑 일치하는 애였죠. 그쵸? 얘가 그러니까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모컨이라는 개념을 아셨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변수가 있고 객체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봅시다. 얘는 아티클 쓰고요. 얘는 변수. 우리 거에서는 그냥 found article 넣어놓고 얘가 아티클이라고 해볼게요. 객체. 그럼 봅시다. 지금 리스트에 우리가 게시글 하나 썼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아티클 객체로 번호, 제목, 내용 입력한 이 객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게 아니지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그대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티클스 순회 해가지고 이 리스트 돌려보고 여기서 아이디 일치하는 거 찾아가지고 얘한테 넣었죠. 이 개념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found article은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found article에 들어있는 이 아티클 객체랑 리스트에 들어있는 이 아티클은 서로 다른 객체로 인식을 해야 되죠. 이렇게 들어있다면. 왜냐면 복사받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found article에 있는 이 아티클 객체를 건드려도, 여기를 바꿔도 얘가 못 알아먹어요. 이 개념이 맞다면. 근데 우리는 객체를 이해할 때 리모컨의 개념으로 원격 조정을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연관 인덱스에 여기 들어있는 리모컨이 연결이 된 거고, 이 0번 방에 이 객체에 대한 리모컨이 연결이 된 거고, 여기서 이제 순회를 통해 found article에 넣어주고 있는 것도 결국 이 리모컨이다. 그러면 이 리모컨을 조정했을 때 움직이는 객체는 누구? 얘가 되는 거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객체가 변수에 직접 담긴다, 그냥 아예 들어간다,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서부터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객체를 리스트에도 넣었다가 변수로 다시 뺐다가 그걸 가지고 막 조작도 했다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그냥 객체 자체가 넘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여기 들어있는 객체를 건드렸는데 어떻게 얘가 바뀌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진짜 그 값을 들어가 버린 거면, 복사해서 들어가 버린 거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격 조정 리모컨이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객체를 처음 공부하실 때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강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이 리모컨의 개념이 너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일단은 그 변수에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말은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이해를 했었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이제 리모컨의 개념을 다시 상기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도대체 이 값을 바꿨는데 왜 제가 바뀌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found article에 들어있는 found article에 연결되어 있는 객체를 값을 바꿔 넣으면 그 객체 원본 자체가 수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articles를 순회해서 리스트 같은 거, 디테일 같은 거 까봐도 바뀐 값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거는 이제 완벽한 개념적인 이해가 안 되셨어도 흐름상 된다라고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랑 이 흐름, 완벽한 개념의 흐름을 이해하고 계신 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웹개발 수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할 말이 뭐냐면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 말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제일 중요해요. 신입은 막 지금 이거는 해보신 거니까, 자바에서 해봤던 거니까 좀 쉽게 하시지만, 우리 나중에 배울 것들은 코드 써내려가기, 로직 만들기 솔직히 어려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기 진짜 어려운 것들인데, 그거 못한다고 너무 낙심하고 이럴 필요 없고요. 그 과정에서 그냥 내가 지금 원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MVC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수업부터는 MVC 패턴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게 될 건데 얘를 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또 나중에 또 얘기 나올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main.java라고 하는 이 클래스 안에서 메인 메서드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메인 메서드가 모든 로직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점점 뒤로 갈수록 이 메인 메서드는 그냥 프로그램 실행, 딱 그거 하나만 남겨둘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로직은 없어요. 이제 여기서는 그냥 실행 하나만 남겨놓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했던 이 로직들을 다 다른 클래스로 분리시킬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MVC 패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너무 큰데? 네. 이 크기는 그냥 적당히 봐주세요. 얘를 이것까지 합시다. 자, 지금 이 그림인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자,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저예요. 사용자가 우리 프로그램을 쓰겠다라고 요청을 딱 보내면요,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일단 앞에서 문지기가 한번 걸러줄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은행을 갔어요. 근데 입구 딱 들어가면 청원경찰들 있죠. 그분들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때문에 오셨어요? 어떤 업무를 보시겠어요? 하면서 안내를 좀 해주죠.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할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은행에 왔을 때 내가 지금 통장을 만들려고 와요. 그럼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몇 가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걸 아예 갖추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빠꾸 시키는 거예요. 이걸 웹상에서 비유를 하면 간단하게 로그인 같은 거. 우리가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런 걸 하려면 로그인이 돼야 돼요. 근데 로그인을 안 하고 그 기능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그 기능이 여기 있었다, 여기다 요청을 보내면 불필요한 거죠. 여기서 빠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친구가 해줄 겁니다. 얘는 이제 나중에 나올 개념인데, 인터셉터라고 하는 역할을, 인터셉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애가 이 역할을 수행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자, 인터셉터가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걸러내서 얘가 원하는 기능이 어떤 거냐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로 보내든 할 겁니다. 첫 번째 이 요청을 흡수하는 애들,
인터셉터를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요청을 흡수하는 애들, 얘네를 우리는 컨트롤러라고 부를 거예요. 컨트롤러. 글씨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컨트롤러라고 할 거고, 얘는 지금 제가 여기든 둘 중 하나 넘어온다고 했죠. 그러면 얘도 컨트롤러예요. 똑같은 컨트롤러인데 왜 나눠져 있냐? 기능별로 컨트롤러를 나눌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제 어떤 페이지가 있으면, 웹사이트가 있으면요, 그 웹사이트를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페이지가 있을 거고요, 관리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얘는 관리자 페이지죠. 이거는 실제로 로그인된 나만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저장을 못하죠. 이런거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근데 이 링크 타고 들어오는 거, EJE, 이거는 사용자 페이지죠.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눠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각각 기능마다 컨트롤러가 나눠져서, 지금 그림에는 2개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더 많아요. 더 많이 컨트롤러가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다 나뉘게 됩니다. 그럼 얘네가 요청을 받아요. 얘가 이제 네 거야, 이제 이거 일 네가 해야 돼 라고 얘한테 일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게시물 작성할 때 DB가 없으니까 게시물 작성하고 리스트에다가 조립해서 리스트에다 넣는 것까지 라이트가 하고 있죠. 그렇죠? 모든 기능을 얘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이 명령어가 분리되어 들어오는 얘가 컨트롤러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이 컨트롤러의 역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데이터 입력 받고 그 받은 걸로 조립하고 넣죠, 리스트에. 자, 그리고 이거는, 이 리스트는 우리가 DB 대용으로 일단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컨트롤러면 컨트롤러 안에서 입력받고 입력된 거 저장하고 보관하는 것까지 다 해요. 근데 컨트롤러는 이제 그거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컨트롤러는 요청 들어오면, 얘가 이제 인터셉터가 뿌려서 이제 네 일이야 하고 요청 딱 들어오면 오케이 하고 얘한테 일 시킬 겁니다. 어떻게 시키는 거냐? 요청을 딱 받았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얘가 이제 판단을 해요. 하고 얘한테 야, 이런 일을 해야 돼, 일해 라고 명령할 거예요. 그 명령을 받는 애가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도요, 명령을 받았는데 일 직접 안 할 거예요. 직접 안 하고, 왜냐면 얘가 직접 하는 일도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시판이다 라고 보면은 대부분의 일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려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라이트를 해서 저장하고 보관하는 것도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거고요. 지금 이 아티클스가 데이터베이스 대용이니까. 리스트 어때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아티클스 안에 들어있는 정보 까봐야 되죠. 이거 그럼 데이터베이스 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디테일 어때요? 데이터베이스 또 까봐야 되죠. 결국 우리가 하는 작업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려야 돼요. 근데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 직접 안 건드릴 겁니다. 얘는 또 얘한테 일을 넘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는 작업들은 다 얘한테 일을 넘길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얘가 이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DAO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아니, DAO가 아니지. 네, DAO. 인터셉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이걸로 하죠. 레파지토리라고 할 거예요. 레파지토리. 얘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거예요. 얘가 DB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기능들을 다 이렇게 분리를 시킬 겁니다. 결국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이 과정이 이루어질 건데,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는 거, 우리 지금 이거 아티클스죠. 그럼 나중에는 결국 아티클스를 건드리는 거는 얘밖에 없고, 얘가 건드려서 어떠한 결과를 받아오면 그 받아온 걸 얘한테 돌려줄 거고요, 얘는 그 받아온 걸 다시 얘한테 넘겨줄 거예요. 그럼 얘가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걸로. 근데 이것도 사실 JSP의 개념이 아예 배제된 상태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JSP의 개념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어디다 그리지? 이 JSP 같은 경우는 위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우리가 나중에 JSP를 배우게 되면 이게 JSP라고 했을 때 이걸로 하자. 이게 JSP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사용자들이 보는 모든 화면은 얘가 책임질 거예요. 그 화면이라는 건 크롬에서 구글을 켰을 때 이 모양 나오는 거 있죠. 이거 다 JSP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태그들이 HTML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디자인들을 만들어내는 게 CSS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서, 이 페이지 안에서 뭐 이걸 누르면 뭐 검색 기록이 나오고, 얘를 누르면 얘로 이동하고 이런 거 있죠. 그 역할들을 자바스크립트가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를 좀 편하게 다루기 위한 문법 같은 개념으로 있는 게 jQuery예요. 결국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는 거의 세트 같은 개념인 거죠. 결국 이 보여주기 위한 이 화면에서 그 네 가지가 골고루 다 쓰이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럼 얘가 이제 화면 역할을 할 건데, 그럼 얘는 어쨌든 얘도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가 있어야 그 데이터를 보여줄 거니까 그 데이터를 얘한테서 받아올 거예요. 그럼 이거를 큰 흐름으로, 그림이 좀 지저분한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 인터셉터가 한번 걸러줄 거고, 그리고 컨트롤러로 일을 보냅니다. 그럼 컨트롤러는 서비스한테 일을 보낼 거고요, 서비스는 레파지토리한테 일을 보내고, 레파지토리가 DB에 접근을 했다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온 데이터를 다시 서비스한테 주고요, 서비스가 받아온 거를 컨트롤러한테 줍니다. 그럼 컨트롤러가 이걸 화면에 보여줄 거다 하면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실질적으로 사용자 눈앞에 뿅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웹 개발의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왜 흐름이 제일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요, 여기서 어떤 명령을 얘한테 시키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명령을 시킨다라고 했죠. 어떻게 명령을 시키고 이 명령을 얘가 어떻게 알아먹는지가 제일 헷갈린 거예요. 그럼 이 연결되는 얘가,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가 서비스랑 연결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얘한테 명령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죠. 얘도 명령을 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는 이 과정이 그냥 흐름인데, 이 흐름이 이해가 안 되면 얘는 그냥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흐름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한 단계씩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잘 들어오나? 지금 현재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출력문이에요. 그래서 출력문을 이쁘게 꾸미는 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 이유가, 나는 지금 내가 넘겨주고 넘겨받는 데이터가 뭔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쁘게 쓸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력문으로 내가 데이터 넘겨받은 거 확인을 다 하면 실질적으로 에러가 어디서 났는지도 체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왔을 땐 데이터 잘 찍혔어요. 여기서 여기 넘어왔는데 데이터가 바뀌었대요.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결과적으로 화면에 안 나오니까 이 에러를 반대로 찾아 들어갈 건데, 그때 내가 데이터 주고받는 그 과정들을 찍어보면서 눈으로 확인을 다 해야 돼요.
실제로 개발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도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내가 지금 따라하기가 좀 어렵다, 로직 구성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큰 흐름을 보세요. 큰 흐름.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왜 이 로직이 수행이 되고 왜 어쩔 땐 이게 되고, 얘는 조건문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걸어 놨으니까. 이런 흐름들, 이것만 잘 체크하고 오셔도 로직 못 써내려가는 거 사실 신입한테 로직을 막 엄청 잘 써내려가기를 바라지 않아요. 회사들은 지금 현재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분석하고 빨리 투입이 될 수 있으며 거기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얘가 어느 정도로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사실 신입의 역량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흐름을 알면요, 여러분들 신입의 기본 소양으로, 신입 개발자 기본 소양 CRUD 이건 들어보셨죠? 이것도 못 들어보셨어요? 신입 개발자의 기본 소양으로 보통 이제 다 CRUD 얘기를 하는데, 웹 개발자들은 이 CRUD가 게시판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게시판 정도는 뚝딱 만들 수 있어야 기본 소양을 갖췄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뚝딱 만들 수 있는 신입 개발자들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게시판만 뚝딱 만들 수 있으면 나는 이미 잘하는 사람이겠네요. 그쵸? 우리 지금 이 웹 개발 수업도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게시판 건드리다 끝날 거예요. 근데 이 게시판이라는 게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린 그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내용이 어려우면 일단 요거 초점은 항상 흐름부터 파악을 하고, 그리고 흐름이 되면요 이거 그냥 돼요. 이걸 흐름이 됐는데 이걸 못한다? 이거는 언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모르면 흐름 이해도 당연히 안 돼요. 결국 흐름 이해만 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겁니다. 자,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취업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공부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실무 관련된 내용이나 좀 취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드릴 거예요, 정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제 좋은 회사에 잘 취업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거니까 수업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수정 기능까지는 마무리가 됐으니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시도해보세요. 자, 조회수라고 한다면 누군가 게시글을 눌러서 확인을 했을 때, 볼 때 증가가 돼야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기능에서 디테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디테일로 게시글을 한번 봤다면 그때 조회수가 증가하도록 로직을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 조회수 기능 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시간 전까지 하고 오시면 되고요. 다 하신 분들은 뭘 해볼까? 다 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우리가 이제 아마 자바 수업에서 진행하셨던 분들이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비슷하게 하셨을 텐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직 전 안 했지만 조회수 기능 만들고 나면 문제가 좀 하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로그인 기능도 없고 여러 가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건드리기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건 그냥 고민만 좀 해보세요. 어차피 지금 2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그냥 고민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 이 정도만 해보시는 건데, 뭐냐면, 자, 제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어요. 아티클 라이트를 했고 디테일로 그 글을 봅니다. 그리고 디테일로 그 글을 또 봐요. 또 봐요. 또 봐요. 조회수 계속 늘어나죠. 그쵸? 근데 이거 맞나요? 원래 웹상에서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있는 글 하나를 봐요. 그럼 조회수가 처음 오르거든요. 그리고 뒤로 가기나 혹은 다시 목록으로 갔다가 다시 똑같은 글 또 보면 그때 조회수 안 올라요, 원래. 그쵸?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구현해내기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렇게 다 따져가면서 구현을 하기에는. 왜냐면 우리가 로그인에 대한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뭔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넓게 미래를 봤을 때 나중에 내가 이걸 해결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 조회수 기능을 완성하신 분들은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오세요. 제가 지금 당장 내일 수업에서 그걸 다루진 않을 건데 어차피 우리 나중에 외부로 만들었을 때는 다뤄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면서 공부해 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